안녕하세요. 지금 코인 폭락하고 이자 급증에 줄도산 경고 등이 계속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만 개인회생이 41,790건이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도 늘었답니다. 계속해서 경제위기다, 경제충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안 좋아지고 이게 잠시 잠깐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소 5년간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걸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2030들은 코인 투자하고 해가지고 줄도산 위험이 있다고 하고요. 무리하게 집을 사겠다고 연끌었던 이들, 아니면 주식을 한 이들, 대부분의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지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많습니다. 게다가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가 폭등되자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평균금리가 7%로 오르면 DSR 70% 넘는 사람들이 190만 명이라고 합니다. 190만 명. 20명 중에 1명이 이제 대출을 감당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꽤나 어렵죠. 금융권에 자율적으로 취약층 지원 방안 시행을 기대한다. 이 될까요, 이게? 안 되죠. 금융권이 무슨 자율적으로 지원합니까? 안 하죠. 그냥 입 바른 소리인 거죠. 금융당국이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 누가 마련? 아닌 거죠. 게다가 한국은행은 8월 달에도 기준금리 0.25% 올릴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연말에 3.0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9월 달에 0.75에서 0.5 올리죠. 9월 달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나 3.0이 됩니다. 한국은요. 2.5 되는 거죠. 2.5.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연말에 대출금리가 8%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라는데 8%가 아닌 8.5%, 9%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꽤나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3월 말에 대출 평균금리가 3.9였잖아요. 지금은요. 8월 초인 지금은 한 4.5% 정도 되죠. 평균 대출금리가. 좀 지나면요. 평균 대출금리가 5.5%, 6% 되는 거 금방인 거죠. 최상단이 8%, 9%, 그리고 평균은 5, 6%. 이게 현실인 거죠. 꽤나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DSR 90% 초과하는 차주는 120만 명으로 증가한답니다. DSR 90% 초과가 뭡니까? 월급 300만원 받아가지고 270만원 빚감대 쓰는 걸 DSR 90%라고 하죠. 100만원 벌어서 90만원 빚감대 쓴다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금세 안 나아집니다.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라는 거죠. 금리나 요구권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대출 상한 합리화한다? 말장난이거든요. 말장난. 말장난입니다. 금리 상한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참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검찰 하던 사람, 검찰 출신. 제대로 된 이런 관리하거나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되죠. 그걸 알면서도 지금의 정부가 기용을 한 거죠. 고물가에 빅세팔 이자지옥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씩 올린다고 해도 앞으로 중금리 시기는 열리는 거죠.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가상금리를 1, 2%가 아니라 4%씩 부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 3%, 가상금리 4%, 그냥 7%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죠. 좀 지나면 10% 되고 12%, 15% 되는 게 금방일 거라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인데요. 8월달에 기준금리 0.25%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막장이죠, 막장. 한국 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리는데 일조한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물가 폭등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 8%, 경기 침체 공포 덮친다. 이러는데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뉴스는 7월달 뉴스거든요. 7월달 뉴스. 7월 14일 뉴스잖아요. 대략 뭐 한 달 전쯤 뉴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대출금리가 7, 8%가 아니라 8, 9%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 대출금리 뭐 4.5에서 6.5가 아니라 뭐 한 4.78에서 뭐 7.5% 정도까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죠. 꽤나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시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네 삶은 더 팍팍해지죠. 하반기에는 물가가 더 오릅니다. 절대로 그 경제부총리 얘기한 것처럼 10월달에 정점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 때더라도 쉽사리 내려가지 않을 걸로 봐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꽤나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꽤나 무섭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지금 괜찮은 상황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끄고 주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왜 떠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 상승에 폐업을 고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고 있죠. 국민 생활에 타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인데 그냥 지금 정부는 그냥 자기들 권력 싸움 그냥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에 또 엄청 혹은 저한테 엄청나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근데 욕을 하든지 말든지 지금은 어떻게든 국민의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더 빨리 망하는 거죠.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는 나라인 거죠. 나라가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지금의 대통령이 괜찮아질까?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많은 이들이 고금리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거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 뭐 전세대출 월 상환액이 200만원이 넘다. 이자 폭탄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 주택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전부 다 신음하고 있다는데요. 결국에는 고금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점점 더 인구 이동도 줄어들고 있죠. 매매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한 반토막 수준이죠. 고금리 충격파가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매매 수급 지수도 내려가고 있고요. 이래저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전세 보증액 80%까지 가능한데 뭐 이런 거죠. 예비 신혼부부 30대가 5억 대출 받았을 때 월 평균 대출 이자 상환액이 200만원 중반이랍니다. 저는 이 가정 자체도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신혼부부가 무슨 5억 대출 받는 거를 가정에서 얘기합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5억 대출 받는다? 미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맞벌이 하면 2명 중에 1명 소득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이런 예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쉽게 대출을 해냈으면 저렇게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끝없이 오르는 대출금리 때문에 이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이죠. 참 지금 현재 꽤나 어렵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쪽으로 최우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